오늘은 대한민국 해리포터 마법 세계의 드래곤을 만들어 봅시다. 해리포터 브리잔을 보면 트리 위저드라는 대회에서 드래곤과 싸우는 대결 장면이 있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이름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 Chinese fireball. The Chinese fireball. Chinese Fireball. 중국 분이 아닙니다. 중국의 용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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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여지없이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빨리 들어가 봅시다. 영상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먼저 뉴트 스캐맨더는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유명한 마법동물 전문가입니다. 뉴트가 쓴 대표적인 마법동물 교과서인 신비한 동물 사전이 영화에 등장하죠. 그런데 뉴트 스캐맨더가 집필한 신비한 동물 사전에 청룡이 왜 실리지 않았을까요? 이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은둔자적 성향을 띠는 뉴트 스캐맨더가 전쟁 지역인 당시 한반도 만주 지역을 다니지 않았을 것처럼 보입니다. 설마 한반도 지역을 다녀갔다고 하더라도 일제 침략 당시 자연의 기운이 오염되어서 한반도 지역의 영물들은 모습을 감추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뉴트에게는 발견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개연성이 추가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율도의 자연이 오염되어 힘을 잃은 1910년 마법 강점기 이후 88년이 지난 1998년 9월 3일 자취를 호련히 감추었던 대한민국의 용종은 세계 마법 생물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생존이 확인됩니다. 이 날짜는 꽤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요. 실제로 국제생물학계에 한국 호랑이 최초 생존이 확인된 날이 1998년 9월 3일입니다. 이것을 율도 세계관에서 한국 드래곤의 생존을 확인한 날과 똑같이 대칭을 시켜버린다면 굉장히 의미있고 재밌는 설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용종을 신비한 동물 사전식으로 학명, 이름을 지어볼게요. 서양의 드래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날개 없이 하늘을 누비는 모습을 본다. 역천, 하늘을 기어오르는 자, Korean Peninsula Skycrawler. 쉽게는 코리안 스카이크롤러로 부르면 좋겠네요. 서양의 드래곤과 비교해 날개가 없어 왜소해 보이는 대신 현존하는 용 중 가장 높은 지능과 더불어 이성적 판단력, 그리고 도덕성을 지니도록 밸런스를 맞춰봅시다. 다소 폭력적인 타 드래곤종과 달리 호기심이 많고 다소 중립적이지만 대한민국의 마법사들과 소통한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는 한반도 마법사의 몸에서 이질적으로 풍겨져 나오는 기운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는 설정이 추가되면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마치 동물들이 사람의 냄새를 맡고 이 사람이 건강한지, 병이 들었는지, 경계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를 직감적으로 파악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 마법사와 기운에 대한 내용은 영상 상단의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잠시 헷갈리는 설정을 조금 바로잡고 가볼게요. 한국의 전통 영물인 깡처리와 용은 성호사설, 학산한원, 지봉유설과 같은 옛 문헌에서 묘사되는 외형이 용과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 완전히 다른 종으로 묘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용이 새끼를 지칭한 이름으로 설정했습니다. 민담에서는 이 무기를 흔히 커다란 구렁이로 묘사하는데요. 이는 웅자들이 용, 스카이크롤러의 새끼를 목격한 것으로 그 뒤로 외형이 흡사한 거대한 뱀을 보게 되면 이 무기라는 호칭으로 동일하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새끼 스카이크롤러는 성체가 되어 다리가 완전히 자랄 때까지 뱀처럼 기며 3번의 허물을 벗습니다. 첫 탈피를 하고 나면 마법의 힘이 몸속에 자리 잡기 시작해 뿔이 자라고 체내에서 여의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탈피에서는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관록을 얻어 수염이 자라고 세 번째 탈피에서는 조그맣게 붙어있던 다리가 완전히 자라 사적 보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하늘을 오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용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리고 용하면 빼먹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여의주. 여의주는 조개류를 제외한 생물 중 한국 용종에게서 생성되는 유일한 진주입니다. 용이 몸에 쌓인 탁한 기운을 자신의 전기로 정화한 일종의 이물질이죠. 이 마법의 이물질을 뭉쳐 용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데 재활용한 것이 바로 여의주다 라는 설정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용이 바로 기운을 다스리는 명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지성이 높은 지적 종족인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정리해볼까요? 여의주는 마법을 머금는 통제 가능한 체내 결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섭취한 이물질 속 기운에 따라 여의주의 색깔이나 용이 비늘색이 달라지기도 할 겁니다. 불과 흙의 기운이 강한 백두산과 만주 인근에 서식한 용이 여의주는 검거나 붉고, 율도와 태백산 인근에서 서식한 용은 동해 바다와 만요림의 기운을 받아 푸르거나 희다라는 설정을 만들면 앞으로 표현될 율도 세계관에서의 스카이크롤러의 표현이 개연성 있게 다양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율도의 마법도서관에서 문무대왕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기 681년 문무대왕은 삼국을 통일하여 호랑이의 자식인 마호자로서
한반도 최고의 마호자 해마루 단골레에 추대된다. 문무대왕은 추대된 직후인 5월 서라벌의 북쪽 구라와 지금의 울산 바닷가의 바위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 바위는 승천하던 용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던 용추암이었다. 용추암에서 제를 지낸 문무왕은 바다를 향해 절을 하며 말했다. 이 노인의 기운을 취하시어 다시 한번 하늘로 승천하소서. 과연 용추암 아래 바닷속엔 깨진 여의주를 문 이무기가 살고 있었고 이무기와 문무왕은 하나의 약속 아래 2달에 걸쳐 문무왕의 기운을 통해 깨진 여의주의 조각을 메웠다. 그리고 2달이 지난 7월 1일 문무왕은 숨을 거둔다. 문무왕과 이무기가 나눈 약속은 문무왕 자신이 죽고 나면 자신의 영혼인 혼과 기운인 백을 취해 함께 동해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문무대왕의 장례는 이무기를 만났던 용추암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용추암이 지금의 문무대왕릉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 여러분들 에버랜드 다들 가보셨죠? 에버랜드엔 호랑이인 태범이 무궁이가 있죠. 율도엔 오늘 영상에 나온 코리안 스카이크롤러 문무가 있답니다. 문무는 대한민국 마법정부에서 집중관리 중인 천연기념물 코드명 무두리 1-002번이자 만년이만 비밀스런 동굴에 산다고 하는 청룡가족의 어머니랍니다. 오늘은 한국 고유의 드래곤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을 만나거나 용의 비늘을 얻게 된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지팡이를 만들어도 좋고 자신을 지켜줄 부적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뒤에 나올 쿠키 영상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야